시커머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부르는 말이죠. 한국에 아주 공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서 테무까지 한국에 직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계 기업들의 격전장이 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한국의 진출을 공격적으로 하는 건지, 시장에 진출한 기존 기업들 어떤 타격을 받을지 살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경제 권위자시죠.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나온 소식 잠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해요. 38%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그만큼 지금 후판이라는 게요. 이게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가장 또 핵심적인 산업인 조선, 건설, 기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게 범용철강제인데, 사실 이게 중국산 반덤핑, 그러니까 덤핑이죠.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우리 내수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국내 철강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수익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조사가 됐던 내용이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반덤핑 제소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중국산 이는 철강 부분에 밀어내기에 보여서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다음에 그의 근거와 자료를 수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예. 대한 부분에서는 밀어내기 수출이 앞으로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증거와 관련된 우리가 피해에 대한 수치가 있다라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너무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대로 또 조선과 건설 쪽에서는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중국 쪽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제 이제 결과 나왔고 이제 중국 쪽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라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수순이 중국에 이제 관련된 이걸 밀어내기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 또 이제 건의를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도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중국 상무부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은 있죠.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나오는 대로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알퇴슈톡의 공습 이런 책도 쓰셨잖아요. 네. 중국경제 권위자신데 테무가 최근에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겠다, 직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테무를 국내에서 쓸 수 있었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제는 말 그대로 직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구매를 하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내오는 이제 정말 그대로 이제 해외 직구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알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상품을 지금 알리가 작년부터 이제 K 베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제품을 파는데 테무도 이제 한국 제품을 입점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직주를 하면서 이게 지금 그런 작년에 이제 초에 이제 테무가 이제 법인을 만들고 참 조금씩 HR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한국 인력들을 계속 채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경기도 김포에 이제 대형 물류센터를 이제 임대 체결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테무 본사를 직접 또 방문도 했었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지금 테무가 전 세계 한 90개 나라에 진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2.0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더 한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다. 고물가에 지금 허덕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들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테무나 알리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이용하는 소비자들 많이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우리 언론에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줄어들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월 달에 지금 보면 월간 사용자 수, 그러니까 우리가 MAU라고 하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네, 활성자 이용자 수죠. 이 쿠팡이 몰등 1등입니다. 근데 2위가 알리가 한 912만 명 정도 되고요.
태무가 한 823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위 11번가 5위 지마켓에서 이제 초월했죠. 태무의 지금 성장세가 지금 알리와의 차이가 한 100만 명 이내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알리 태무가 확고하게 2, 3위 즉 쿠팡이어서 시커머스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점점점 세력을 더 키워나가고 있다. 그런 걸 봐도 뭐 광고 같은 걸 봐도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딜 가봐도 테무나 알리 같은 것들 광고 한 곳이 없는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은데 네. 테무가 그러다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홍보도 하고요. 커미션도 네. 지급하고요. 이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본격적으로 지금 테무는 일단 그 알리와는 다르게 지금 뭐 광고를 말씀하셨지만 TV 광고라든지 지하철 광고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조금 방향성이 좀 다를 겁니다. 네. 일단은 적극적 마케팅을 하는데 지금 커미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테무가 하고 있는 커미션 자체가 약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게 일종의 다단계 방식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보통 크게 한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 1단계는 일단은 뭐 제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앱 다운을 받으면 15,000원을 줘요. 예. 그리고 나서는 뭐 또 가입 후 30일 이내에 진짜 구매가 발생하면 그 구매 금액에 한 뭐 10에서 30% 추가로 또 쿠폰을 주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면 그 수입 20%를 또 커미션을 또 제공해 줍니다. 예.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했을 때 순위를 매겨요. 예. 그래서 수익이 가장 높은 상위 20명한테는 또 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식의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다단계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마케팅. 그 테무는 제가 이제 알리와 테무를 다 조사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느끼면 테무는 미국 시장 중점을 두지만 알리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돈 해가지고 TV 광고, 지하철 광고 형태보다는 이런 온라인 광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 더 아마 중점적으로 좀 차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국내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봤고요. 테무가 직진출을 선언을 했고 최근에 알리는 신세계와 손잡고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식의 사업 확장 이런 식의 사업 확장 앞으로도 많아질 걸로 보십니까? 이제 뭐 제가 책을 쓸 때도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예.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할 겁니다. 지분 투자, 전략적 제휴, 경영 참여 방식으로 아마 이제 우리 유통 이 플랫폼 생태에 들어올 겁니다. 때문에 이 국내 중소 유통 플랫폼 뭐 M&A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배송 물류 유통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있는 이 부분에서의 국내 기업 지분 인수, 우호적 M&A 여러 가지 형태의 존재감을 키워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순위 쿠팡, 알리, 테무 11번가 뭐 지마켓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뭐 5위권 밖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합종 연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안 그래도 국내 이커머스는 성장세에서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니까 합종 연행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로 시선을 돌려봐서요. 최근에 보면은 이런 테무나 알리, 쉬인 뭐 이런 데들의 공습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쪽으로도 뭐 어마어마한 양의 소포가 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미중 갈등의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말씀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23년도에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직구로 통해 소액 배송으로 지금 미국이 수입한 게 47억 달러가 47억. 예. 예, 한 6조 3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3억 6천만 건의 소포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가에서 뭐라 하냐면 도대체 그 중국에서 온 소포 안에 뭐가 들은지 알고 물건을 구매하느냐. 그럴만하죠. 예. 네네네. 그래서 안보 이슈로 계속 띄우는 거고요. 그리고 안보 이슈 다음에 지금 이로 인해서 미국 내 산업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유통, 물류,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의류, 뭐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정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미국뿐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의 원인 핵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또한 미중 간의 또 충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으로 계속 저는 강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액 물품에도 관세 부과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커머스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배경 이런 것들도 유럽과 미국으로 다시 진출하기 위한 우회 전략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말씀 좀 드리면요. 예. 2월 1일 날 최소한도 이게 행정명을 서명하고 이게 이제 그 800불 최소면도 한도 규정을 좀 이렇게 안 된다. 그렇죠. 중지시켰다가 혼란이 있어 또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이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무도 지금 계속 한국 시장, 그다음에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도 한국 들어올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한국을 왜 선택했다 봐야 맞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게 일단은 워낙 지금 트럼프 2.0에서 이제 뭐 트럼프발 관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번에 잠시 또 일시 중지가 됐지만 언젠가는 더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다양한 채널을 지금 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우회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한 거죠. 그게 이제 시커머스 기업들의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그건 알리도 그렇고요. 테무도 그렇고 쉬인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의도의 그 배경의 우회 루트를 공략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이런 파급력 얼마나 될 걸로 보십니까? 그 파급력 크죠. 이게 지금 이제 시커머스 한국에 좀 사업 확대하는 이유로 제가 아까 우회하는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시장 자체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요 꽤 큰 규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합니다. 꽤 크네요, 진짜. 네. 이커머스 침투율에서는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자체 시장의 매력도도 있고 또 미국을 가기 위해서 우회하는 전략도 있는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물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지리적 근접성, 물류 비용도 저렴하죠. 우리 코로나 겪고 물류업체들이 창고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토종 지금 이커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직구 시장이 한 8조 정도 되는데 중국산 직구, 그러니까 중국발 직구가 60%를 차지합니다. 거의 4조 8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 기업들, 우리 국내 기업들 타격 합종 연행은 수순대로 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네이버나 그다음에 쿠팡이나 시커머스로 대변되는 상당 구조로 더 공고해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생태계가 좀 많이 바뀌면서 조금 혼란이 더 심화될 가능성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큰 변화가 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기업들 지금 우려되는 문제가 많기는 해요. 사실 딥시크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화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공산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도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시커머스 이런 쪽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시커머스가 등장을 할 때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등장할 겁니다. 지금 아까 향후에 제가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그 전망이면서 국내의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붕괴되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이슈 같은 등장이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약관 부분들 이제 직진출함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부분들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딥시크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좀 꼼꼼히 정부 차원에서 봐야 되고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시커머스뿐만 아니라 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제품 좀 저가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IP 카메라라고 하죠. 인터넷 연결된 카메라에서
해킹이 된다. 이 해킹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어떤 경로로 해킹이 누가 했느냐는 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해킹을 통해서 백도어를 해서 언제든지 좀 우리가 뭐 볼 수 있다. 우리 사생활 침해 문제도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서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적극적인 이런 표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규정에 따라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중국 기업들이. 우리 소비자들은 약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IP 카메라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이 누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파장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토종 이커머스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하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또 두 번째.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지금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겠지만요. 네. 중국산 부분의 IP 카메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지금 한 80%가 중국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게 특히 이제 IP 카메라는 소프트웨어나 이게 펌웨어 같은 게 이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서버와 중국 내 서버, 만약 중국 내 서버가 있으면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 보안 이제 인증 제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테무나 뭐 좀 저가 플랫폼에 사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보안 인증을 안 받고 들어온 제품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플랫폼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입점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보안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판매되지 않는. 일단은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혹했다가는 자칫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겠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